전산세무 2급 제87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1월 20일 주식회사 대안에 900만원을 15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요 15개월만 보게 되면 장기 대여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 대여금과 장기 대여금 구분은 대여 시점이 아니고 결산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 해답에는 대여 시점으로 놓고 장기 대여금을 했는데 틀린 겁니다. 결산일 기준입니다. 대여일이 2019년 1월 20일이고 회수일이 2020년 4월 20일이면 중간에 결산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는 단기 대여금이고 1년 이후는 장기 대여금입니다. 여기는 4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대여금이 아니고 단기 대여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 틀렸습니다. 즉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일이 도래하면 단기 대여금이고 그 이후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대여 시점이 아니고 결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이 아니고 단기 대여금이 되는 겁니다. 2월 17일, 1월 15일에 자기 주식 400주를 135만원에 취득하였다. 이 중 300주를 주당 5,7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기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5,400원이다. 자기 주식은 액면가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300주를 5,700원에 팔고 보통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300주 곱하기 5,700 하게 되면 차변의 보통 예금은 17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의 자기 주식은 여기 400주를 135만원에 샀으니까 이 중에 300주면 135만원, 여기 135만원 곱하기 400분의 300이 됩니다. 400분의 300 하게 되면 101만 2,500원이 되고 이익이 바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처분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135만원 곱하기 400분의 300 400주분의 300주에서 101만 2,500원 나와 있습니다. 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다. 이것을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자본금. 보통 예금은 발행가를 적고 자본금은 액면가를 적습니다.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고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을 합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 액면 500원의 주식 10주를 4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 이걸 우리는 자사주라 합니다. 자사주. 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감자를 목적으로 취득한다. 자본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것은 매입 소각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자본금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본금은 액면가대로 감소됩니다. 자본금 500원 곱하기 10주에서 5,000원, 대변의 현금 400원 곱하기 10주 4,000원 해서 감자 차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매입 소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감자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감자 목적이 아니면
자본금의 감소가 아니고 자기 주식으로 분개하는데 이때는 액면가가 아니고 취득가입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가, 액면가는 무시가 되고 10주 곱하기 400에서 자기 주식 4,000원이 되고 대변 현금이 됩니다. 이것을 450원에 처분했습니다. 지금 문제죠.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4,500원, 대변엔 자기 주식 4,000원, 자기 주식 처분이익 500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주식일 때는 액면가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여기 액면가 5,400원 나와 있죠. 이건 무시가 되고 내가 취득한 가액으로 자기 주식을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2월 25일 영업부 직원들의 출장 업무 중 가나분식에서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다. 거래 연재 가나분식은 간이과세자이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그랬죠. 그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가 되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3월 21일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회형 1,000만원, 제조부 500만원, 판매부 500만원을 당회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지급액만큼을 통장에 입금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확정기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확정기형은 연금 통장을 종업원의 이름으로 개설하여 퇴직 시에는 통장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확정급여형은 연금 통장을 회사 통장에 입금해서 퇴직 시 연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문제는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종업원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 걸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판매관리비 500만원, 퇴직급여 제조원가 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급여형이라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절대로 아닙니다. 11월 11일 당사는 액면가의 1주당 만원인 보통주 1,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부가세는 무시하기로 함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액면가 만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은 1,000주 곱하기 12,000원 해서 1,200만원이 되고 자본금은 1,000주 곱하기 만원, 액면가라 했죠.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원인데 여기에 주식 발행비 50만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50만원을 뺀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다 그랬죠.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10만원이 있었다. 10만원. 그러면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써야 됩니다. 대변에다가 주식, 여기다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원 쓰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14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없애주고 금액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4월 11일 회사의 판매관리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주식회사 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 165만원 부가세 포함을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비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답을 알려줬습니다. 거래금액 150만원, 부가세 15만원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이 165만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거래 유형은 카가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에는 150만원을 적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165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150만원과 15만원 나눠 나옵니다. 거래처, 컴마트, 그리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비품으로 수정을 해주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하나카드가 된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월 22일 국내 체류 중인 앤드류에게 제품을 22만원 공급대가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유형은 현과 매출이 됩니다.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여기 22만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20만원과 2만원 나눠 나옵니다. 거래처 앤드류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5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일에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아직 결제받지 않았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거래 유형은 영세 매출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아직 결제받지 않았다. 외상이 되겠습니다. 분계 유형은 외상입니다. 수량 20개, 단가 150만원 하게 되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부가세는 0이 나옵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영일.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 영세율 구분은 영세 매출은 영세율 구분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영세 매출은 영세율 구분 3번입니다. 그럼 분계는 자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5월 16일 주식회사 선우에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550만원 부가세 포함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해당 제품은 6월 10일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죠. 물건을 주기 전에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550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가액을 적으려면 550만원 나누기 1.1을 해야 됩니다. 1.1. 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500만원 적으면 부가세 50만원, 거래처 선우,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을 선수금으로 수정을 해주고 차변엔 보통 예금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7월 3일 마케팅 부서의 업무용 차량 5인승 승용차 2500cc를 K자동차에서 3,500만원 부가세 별도에 취득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승용차 2500cc면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불공 매입입니다. 1000cc를 초과하면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대금은 취득세 224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불공 매입이고 공급가액은 3,500만원, 부가세 350만원, 거래처는 K자동차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엔 차량 운반구, 대변엔 보통 예금입니다. 이거는 입력할 때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0703 불공매입 54번 승용차죠. 여기다가 품목은 승용차,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3,500만원, 35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K자동차, 영어로 K, 전자세금계산서 1번이 되겠습니다. 불공제 사유는 여기 물풍선을 클릭하면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요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1000cc 초과된 승용차를 말합니다. 확인.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이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꿔줍니다. 차량 운반구. 확인. 중요한 건 이 금액이 3,850만원 놔두면 틀립니다. 이거는 차와하고 부가세만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취득세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 차량 운반구에는 차량 대금 3,500만원하고 부가세 350만원만 더해졌습니다. 취득세 224만원도 이 차량 운반구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3,850만원 플러스 취득세 224만원 하게 되면 4,074만원, 4074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변엔 보통예금 103 하면 됩니다. 여기 불공매입 차량 운반구 3,500만원 플러스 부가세 350만원 플러스 취득세 224만원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수출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품목 나와 있고 거래처 나와 있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있고 수량 150개, 단가는 300불, USD는 미국 달러입니다. 300불, 거래 구분은 직수출, 결제 금액은 FOB 45,000불, FOB란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수출 신고일 12월 12일, 선적일 12월 15일, 결제 조건은 TT 후불, 이 TT란 말은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의 약자로서 전신한 송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좌 송금 방식으로 받는 거를 TT라 그럽니다. 결제 기일은 적재일로부터 35일 후에 계좌로 입금을 받는다, 이런 조건입니다. 기준 환율은 12월 12일, 12월 15일인데 환율은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12월 15일 1210원이 되는 겁니다. 먼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수출 16번이 되고 수량은 여기 150개, 그리고 단가는 여기 300불 곱하기 1210원, 여기다가 1210 곱하기 단가 300 하면은 36만 3천원, 36만 3천원이 단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150개, 단가 36만 3천원, 공급가액 나왔습니다. 부가세 안 나오고 거래처 분계는 외상이 되면서 수출은 영세율 구분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분계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12월 15일 유형은 수출 16번, 품목은 제품, 수량 150개, 단가는 36만 3천원, 거래처 플러스, 영어로 G, 영세율 구분은 1번입니다. 1번. 수출 번호는 숫자만 쓰면 됩니다. 010-0523-00000102. 분계는 외상 2번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부가가치의 수출실적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수출신고번호 010-0523-00000102, 선적일자는 2019-1215, 통화코드 FE, 미국입니다. 미국. 환율은 선적일 환율 12월 15일 환율이 1210원입니다. 1210. 외환은 45,000불 45 플러스 엔터.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FE G에 나와있죠. 엔터.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는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0월에서 12월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율은 2.1%로 가정한다. 거래처가 고향상사가 있고 대역이 있습니다. 고향상사는 계약을 2번 맺었습니다. 재계약한 겁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거래처 코드 FE, 고향상사 1층 102호, 면적 88평방미터,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17, 1101, 또 2019, 103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관리비 10만원 했더니 간주임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적용 이자율은 2.1%,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갱신했죠. 재계약했습니다. 2019, 1101, 임대기간은 2021, 1031, 보증금 2천만원, 월세는 150만원, 관리비는 15만원. 네, 그래서 간주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주식회사 고향상사 간주임대료는 88,026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FE 대형 2층 201호, 면적 88평방미터,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19, 1201, 2021, 1130, 보증금은 1,500만원, 월세 200만원, 관리비 15만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간주 임대료가 11만 4,779원이 되겠습니다. 11만 4,779원이 간주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만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를 부가세 신고서에 수동으로 반영하라고 한다면 요 간주 임대료 11만 4,779원을 부가세 신고서 기타란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11만 4,779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간주 임대료는 요 과세 기타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간주 임대료 11만 4,779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간주 임대료는 11만 4,779원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세액은 11,477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치세 신고서에 수동으로 반영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한다면 신고서에 이렇게 기타란에 11만 4,779 적고 요 11,477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인 요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날 분기합니다. 12월 31일. 간주 임대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 11,477. 그리고 대변엔 부가세 내야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11,477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수동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한다면 여기 과세 기타란에 간주 임대료 줬고 요 세금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한 분계를 입력하시오.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1,800만원이 있고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00만원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란 말은 미수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수금. 그러면 확정신고 때 분기할 때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2,000만원 감소시키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800만원입니다. 만약에 미환급세액이 없다면 여기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그런데 미환급세액, 미수금이 200만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상계를 시킵니다. 대변에 미수금 2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환급세액이 150만원 밖에 없었다. 그러면 미수금은 150만원이 감소가 되고 50만원만큼은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 150만원 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2번 기말연재 장기대여금 계정과목 중에는 RET사의 외화로 빌려준 1,000만원 만불이 계상되어 있다. 기말연재 기준환율은 1불당 1,200원이다. 그러면 만불 곱하기 1,200 하면 되죠. 만불 곱하기 1,200원 하게 되면 1,200만원입니다. 장기 대여금이 1,000만원짜리가 1,200만원 됐으니까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차변에 장기대여금 200만원, 대변엔 외화 환산이익 200만원인데 장기대여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3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회사명 마인드 2018년 2,500만원 취득했고 2018년 기말에 2,450으로 공정가액이 나왔고 2019년 기말 공정가액은 2,600만원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8년 1월 5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10주 액면가 5,000원짜리를 6,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주식을 구입할 때 액면가는 필요 없습니다. 10주 곱하기 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6만원, 현금 6만원. 2018년 12월 31일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 주식 10주 장부가액 6,000원짜리를 4,000원으로 평가하다. 2,000원씩 빠졌죠. 그래서 주식이 2,000원씩 10주면 2만주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만원인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지 않고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2018년, 여기 2019년이 되겠죠. 그 다음 연도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매도 가능 증권 장부액 4만원의 주식 10주를 7,000원으로 평가하다. 7만원 평가됐죠. 그러면 아까 4만원 됐던 계획이 6만원에서 2만원 빼면 4만원입니다. 4만원 된 게 7만원 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3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몽땅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아니고 앞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죠? 먼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상계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 항목이 아니고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본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속합니다. 지금 문제 보게 되면 2,500 매도 가능 증권이 2,45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원 발생했습니다. 50만원. 그런데 오늘 다시 2,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400이 2,600으로 올랐으니까 15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플러스 150만원.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만원. 그런데 앞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 상계 처리하고 초과액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4번 단기 법인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포함은 850만원이고 결산일 현재 선납세금 계정에는 법인의 이자 수익에 대한 선납법인세 및 선납지방소득세 합계 95만 6천원과 법인세 중간연합액 345만 6천원이 존재한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 법인세는 자동 입력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선납세금과 추가계상을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전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입력입니다. 5번 단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단기 처분 예정일, 전기 처분 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통주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사업확정전입금 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은 원래 지금 나오면 안 되고 내년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천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800만원, 또 대변에 미수금 200만원, 차변에 장기대여금 거래처 플러스 영어로 R, 금액은 200만원, E 플러스 엔터, 대변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이익 방향키로 가서 200만원,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두 개 나오죠. 무조건 밑에 겁니다. 위에 거는 매도가능증권이 내년에 처분할 목적일 땐 2번으로 바뀌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밑에 178번 매도가능증권을 선택합니다. 150만원 1500 플러스 엔터,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50만원, 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동이 끝나면 창을 닫고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법인세는 맨 밑에 있습니다. 선납세금 441만 2천원 결산에 반영시킵니다. 4412 플러스 엔터. 추가 계상액은 법인세 추상액 850만원에서 441만 2천원 뺀 나머지가 추가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4088 플러스 4088 플러스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850만원 나왔습니다. 자동 결산은 이거 하나뿐이죠. 그러면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할 거냐? 예. 그럼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떴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당기의 잉여금 처분액이 나왔죠. 여기 결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당기 처분일은 2020 0315, 그리고 처분한 게 나와 있죠. 먼저 이익준비금은 200만원입니다. 이익준비금 200만원. 그리고 현금 배당 2천만원, 여기 미지급 배당금 나에다가 2천만원. 그리고 주식배당, 미교부 주식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2천만원입니다. 2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사업확장 전입금, 여기 사업확장 전입금 있습니다. 500만원 엔터. 이렇게 이익 처분사항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도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F6 전표 추가 확인, 그리고 창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2019년 귀속 원천 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사원 코드 150번인 사원 김채고 사무직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없음은 2019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 김 최고사원은 퇴사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퇴사에 관련된 급여자 입력을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2019년 4월 10일에 신고하여야 할 원천징수 이해영상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그 외의 사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퇴사에 관련된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하고 4월 10일에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사원 김최고의 2019년 3월 급여 내역 나와 있습니다. 지급일은 3월 31일입니다. 지급 내역, 공제 내역, 추가사항은 김 최고사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식대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 최고사원이 사무직이고 3월 31일 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원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먼저 퇴사 처리를 해야 됩니다. 퇴사 처리는 사원 등록 메뉴 16번에 퇴사 연월일을 2019년 3월 31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 가서 귀속 시기는 3월이고 지급 연월일 3월 31일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고용보험 입력 시에 중도퇴사 연말정산 자동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하단에 급여 반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중도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3월에 가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사원 등록을 클릭합니다. 김 최고사원이 입사 연월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퇴사 연월일은 2019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중간 정산일 해서 1퇴직 정산일 시작은 입사 연월일인 2017년 1월 1일이고 정산일 종료는 2019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3월 03 또 3월 31일 그러면 사원 김최고 퇴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350만원 3500 플러스 엔터 상여금 120만원 1200 플러스 엔터 직책수당 없고 월차수당 없고 식대 12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18만원 야간 근로수당 30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15만 7,500원 건강보험 11만 3,050원 11만 3,050원 장기요양보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32,630원 했더니만 여기 중도퇴사 연말정산 메뉴가 떴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다른 건 손댈 필요가 없고 급여 반영만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중도정산 소득세와 중도정산 지방소득세가 나오면서 중도정산 적용됐다고 뜹니다. 만약에 아까 그 메뉴가 안 나오면 여기 F7 중도퇴사자 정산 이 메뉴를 클릭을 해서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급여 반영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창을 닫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2019년 3월, 또 3월, 또 3월, 또 3월, 그리고 전기신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징수세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월 미완급세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록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예. 2번,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 코드 151번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시오. 아래에 표시된 부양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으며 부양가족의 소득은 없고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 최수지 본인 세대주 주민번호 나와 있고 보험료 72만원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입니다. 해당됩니다. 의료비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비 이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해당됩니다. 동네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 구입비 해당됩니다.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본인 거는 해당이 됩니다. 본인 대학원은 해당이 됩니다. 요가학원 수업료 이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기부금 정당 후원금 30만원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종교단체 아님에 기부한 후원금 36만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해당됩니다. 기타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원, 자녀의 건강진단비 결제분 90만원 포함 해당됩니다. 현금 영수증 25만원 요가원 수업료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됩니다. 최딸기 자녀 의료비 건강진단비 해당됩니다. 교육비 어린이집 이거는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전체 사원을 클릭합니다. 예. 최수지 나왔습니다. 먼저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여기 보면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72만원 720 플러스 엔터. 의료비 여기 황색 더블 클릭합니다. 본인에다가 얼마냐 하면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안 들어가고 안경 구입비 50만원하고 약품 구입비 45만원 도해서 95만원입니다. 950 플러스 엔터. 확인. 교육비가 있습니다. 여기 교육비 더블 클릭합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 960만원 9600 플러스 엔터. 요가학원은 안됩니다. 확인. 기부금 더블 클릭합니다. 30만원이니까 우선은 10만원에다가 입력합니다. 10만원. 그리고 초과분 20만원 200 플러스 엔터.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아니라 그랬죠.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여기다가 36만원 360 플러스 엔터. 없죠. 확인. 신용카드 쭉 내리면 신용카드가 여기 있죠. 42번 신용카드 사용액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 대중교통 15만원 대중교통 여기다가 15만원.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 1,500만원
건강진단비 포함됐다 그랬죠. 그것도 포함됩니다. 1,500만원. 여기가 1,500만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 25만원. 250 플러스 엔터.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녀 채딸기가 있네요. 의료비 90만원. 포함시켜야죠. 메뉴에 아까 의료비. 여기에 더블 클릭합니다.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여기다 입력해야죠. 90만원. 900 플러스 엔터. 확인. 교육비 또 클릭합니다. 취약전 아동 30만원. 여기다가 30만원. 확인. 하고 확인.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